제약 영업을 희망하는 분의 자소서를 봐주거나 혹은 면접 컨설팅을 해드리고 실제로 합격을 하는 분들을 보니 회사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독특한 경력 혹은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본인은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던 분들도 막상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영업직 경력이라 할 만한 훌륭한 소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매끄럽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취업 준비생일 때는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약 영업 혹은 영업직을 뽑는 사람의 근본 욕구가 어떤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혹시나 제약 영업을 염두에 둔 분들이나 꼭 제약 영업이 아니더라도 영업 직무를 준비하신다면 어떤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 좋을지 제 생각과 제가 실제로 했던 아르바이트나 또는 그 외의 경험 등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약 영업이나 영업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 중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찾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면접에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격증보다는 혹시나 학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증은 필요 없으니까 학점이나 어학 성적이 서류에서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도 최대한 많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익이 어느 정도 되셔서 스피킹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면접을 보러 가는 관문은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니 열심히 점수를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업직을 위해서는 어떤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 좋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인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있진 않지만 잘 찾아보면 제약회사에도 계약직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마케팅 부서에서 6개월 단기 계약직을 뽑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현직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현재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혹시나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을 뽑는다면 반드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는 것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것은 비슷한 경험, 즉 유사 경험을 하겠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유사 경험이 있다면 일도 훨씬 빨리 배울 것이고, 그리고 일을 잘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대면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돈을 번다는 목적과 더불어서 경험을 쌓겠다고 하면 할 일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도 있고 대형 마트, 휴대폰 판매,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도 여름, 겨울 특정 기간에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특색이 있는 경험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 관심이 가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세일즈 관련 일을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나 특색 있는 경험 등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매출 상승에 연결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꼭 면접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알바를 할 때 단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는 시간 동안에는 내일이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느끼는 게 다를 것이고 본인의 행동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소서에도 녹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사람의 진정성은,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본인이 정말 제약 영업에 목표를 두었다면 말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상담했던 취준생 분들 중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원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인터뷰를 했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적극성과 진정성은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회 경험도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약 영업뿐만 아니라 영업 직무는 힘들고 제한적인 영업 환경에서도 결과를 내야 하는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어찌어찌 해서 극복했던 경험, 혹은 본인의 꾸준한 어떤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성공 사례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8월 한여름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한 경험을 자소서 소재로 사용한 적도 있었거든요. 본인들은 없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를 검토하다 보면 아직도 두 가지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아주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물론 자소서를 많이 작성 안 해본 분들이 저에게 컨설팅을 요청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 갈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막상 자소서를 쓸 때는 잘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처음부터 설명하듯이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임팩트 있게 시작하셔야 서로 서류를 검토할 때 끝까지 읽어볼 확률이 있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 취업 시즌이 시작한다고 지금 토익을 쳐도 점수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시험 응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점수가 혹시 오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8월이든 9월이든 반드시 응시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아 놓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어는 꼭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멘탈에 대한 부분인데요. 취업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반년이나 혹은 1년 정도 늦는다고 인생에서 절대 늦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취직이 늦어서 저는 29살 때 취직을 했는데 친구들이 취업에서 한턱씩 쏠 때 그거 다 얻어먹으면서도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내가 재수를 했던 취업 준비를 1년을 더 했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운동도 좀 하시고 냉정하게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솔직히 말하면 취직 다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다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관련 추가적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